여보세요? 네, 옹수님. 네,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그, 라고 됐어요, 취업. 잠깐만, 누구세요? 네, 저 이준이요. 준희님. 네, 라고, 네네네. 네, 중소기업인데, 네, 음, 거기 됐어요. 잘 됐네. 언제 가요? 23일이요. 23일? 네네. 그래도 그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네요, 주희님. 아니, 음, 한 달 교육 들은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서 나온 공고인데, 이제 음, 그걸로 해서 음, 지원해서, 최근에 이제 면접 보고, 음. 네, 해서 됐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주희님. 아, 좀, 그냥,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칠게요. 잠시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이제 한 달 만이니까 그게 언제였죠? 글쎄요, 그때 급히 또 제가 네. 밤에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맞아요. 그때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완전 여름이었잖아요. 맞아, 엄청 더울 때 거기 네. 아파트 앞에서 그리고 한창 장마일 때. 앉아가지고 네. 시중 공감을 이제 좀 그만하고 사실 시중 공감뿐만 아니라 그냥 취업 그런 쪽으로 좀 막 너무 많이 목매여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취중 공감 초반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좀 대기업을 가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낮아졌어요. 그냥 그 탈락 횟수가 쌓이면서 그냥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그쵸.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제 젖어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다시 막 일경업 그 교육을 한 달 듣고 뭐 거기가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잘 안 되고, 뭐 지금 결과 발표 안 된 것들도 많긴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돼 왔는데 이런 변화가 그 파장을 일으킬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치.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달 지났다고?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주인님이 취업 준비 자체를 놓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또 금방 좀 털고 일어나셨나 봐요. 그쵸. 뭐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뭐 안 한다고 딱히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예 안 하다기보다는 좀 압박감을 내려놓고 좀 쉬엄쉬엄 이렇게 한 거죠. 쉬엄쉬엄. 시험시험. 마침 또 시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찾아왔을 때가 7월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오는 공고도 거의 없었고, 조금 마음을 다잡고 이럴 수 있었던 운이 좋았죠. 그거 어떻게 금방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카톡 볼 때까지만 해도 근데 막 금방 다잡진 않았어요. 막 뭐 아무것도 안 한 날도 되게 많았고, 그냥 한동안은 그때 이후로도 사실 저도 주인님한테 좀 생각을 많이 해봐라, 편하게 뭐 연락을 하든 안 하시든 취준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주인님 응원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방황하는 시간도 좀 더 있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없지 않았죠. 어떤 심정으로 좀 다시 그렇게 재개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어떤 심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한 달 교육 받았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또 만났어요. 근데 이게 좀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좀 너의 상황은 어떠냐, 내 상황은 뭐 이렇다 이러면서 좀 서로 뭔가 으쌰으쌰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가족여행 갔다 와서 힐링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상 막 공고 같은 거 이제 뜨고 하니까 사실 기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준비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걸 안 보여주는 게 더 멍청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우리 진짜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저 많이 주는 실력도 그렇고 발전했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오니까 이제 그걸 막 펼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건데 그래도 다행히 금방 좀 일어나셨네요. 그쵸. 막 근데 그거를 뭐 잊고 기억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흘러간 자연스럽게 또 막 바쁘게 자소서 쓰고 이것도 어떻게 쓰나 고민하고 이런 생각들이 밀어내는 거죠. 아, 그런 다행이다. 감정들을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것도 있고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될 대로 되라 시기였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취준하면서 뭐 중견, 중소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 해도 좀 재고 막 그랬던 게 그치. 있었거든요.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내려놓으니까 조건을 많이 뺀 거죠. 더 조건을 많이 빼고 더 이런 데도 넣어볼까 이런 시도를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본 것 같아요. 뭐 직무, 배울 수 있냐 그것만 보고 다 지원을 한 거죠. 주인님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쵸. 왜냐면 그게 당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가 뭐 재수도 하고 힘겹게 어쨌든 힘겨운 4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졸업을 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적었을 때의 그것도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모든 취준생이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교육 받았을 때도 되게 엄청 넓은 베리에이션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대기업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모든 취준생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나. 뭐 처음부터 막 다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중소부터 갈 거야. 이런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없지. 야, 그런 것들이 진짜 저도 요새 보면서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대한민국 1%의 대기업군을 향해서 수십만 명의 취준생이 같이 뛰다 보니까 그중에 결국에 뭐 90% 이상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죠. 거기서 오는 저 좌절감들을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조금 더 넓게 보지 못할까?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 안에서도 계열사가 있고 중견기업 계열사 중에도 괜찮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초반에 안 보다가 처음에는 스카이만 보고 덤비다가 스카이 그렇죠. 안 되면 중상위권 보다 중상위권 안 되면 중위권 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6시즌, 7시즌 지나고 결국에는 자괴감만 남아가지고 이 고통받는 이 현실이 되게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졌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그래도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불과 2개월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럼 지금은 그런 액션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십니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금방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기반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 금방 그만뒀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족하셨습니까? 붙었을 때? 엄청 만족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감정보다 그냥 덤덤했어요. 사실 그때도 연락 받기 전에 계속 자소서 쓰고 취업 뭐 어떡하지 하고 계속 뭐 찾아보고 그러던 와중에 전화 통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똑같은 하루 있잖아요. 그냥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전화 받고 끊고 썼던 자소서 그냥 계속 말해서 쓰고 있었어요.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겠네. 워낙에 그렇죠. 지금 우리 1년을 우리가 함께 뛰었단 말이죠. 네. 그럼 가장 지금 생각해서 고통스러웠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삼성 인적성 떨어졌을 때 그때 같이 준비했던 분 두 분은 붙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단톡방 나가가지고 뭐 잘 보세요 하고 나가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고 이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23년인가? 23년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23년 상반기에 최종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충격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크고 심리적으로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를 시작으로 그냥 계속 하향세였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쨌든 노력의 결과가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이 방향성이 맞나 보다. 내가 노력하는 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23년 하반기와 음. 24년 상반기가 좀 많이 처참했죠. 아, 특히 하반기 삼성 서류 탈락했을 때. 아, 뭐 그것도 그건데 사실 그거 하나보다는 사실 전체 탈락했잖아요. 한 40군데 썼는데 전체 전탈했죠. 전탈했다고 해도 되죠. 왜냐면 전탈했죠. 한 개 되긴 했는데 음. 뭐 됐다고 하기는 뭐가 한 거였고 상반기에도 하나 되긴 했는데 그것도 뭐 네. 전탈했을 때 정말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찍었겠네. 심지어 하반기는 저랑 같이 이제 취준 공감을 찍으면서 주인님의 문제점을 좀 마주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었다라고 상반기 때까지 생각했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럼 하반기 때 저랑 점검했을 때를 기준으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는 어땠어요? 근데 그 과거의 결과가 더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썼던 자소서를 다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잘 썼다라고 했는데 나라도 안 뽑겠다 약간 이런 자소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됐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아직도. 오히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그때 왜 됐지로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거. 사실 저도 독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초심자의 행운같이 이게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운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 근데 모르잖아. 그게 내가 진짜 잘해서 잘한 건지 그쵸. 운이 좋은 건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렇죠. 했는데 취준공감 찍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었다. 저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인님 방에서 키우시는 식물 좀 같이 이제 관찰하고 반도체 공부했던 거 노트 좀 펼쳐봅시다 해가지고 노트 딱 펼쳐봤는데 정작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 좀 보면서 좀 많이 아쉽다 생각했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기점으로 또 다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좀 찾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좀 마음가짐이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음가짐은 그냥 슬펐어요. 뭐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슬펐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됐고 안 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느낌? 자소서에서 네. 그 한 달 교육 받기 전에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일경험. 네, 일경험 전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이기도 했어요. 또. 그렇죠. 많이 공부했었어요. 네, 많이 아는 편이기도 했는데 좀 이제는 솔직히 그냥 취업 준비생 수준에서는 공부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더 슬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만들 수 없는데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똑같이 실패할 텐데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저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때 뭔가 사실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탁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단지 그 반도체라는 지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접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소서 질문을 봤을 때 좀 그런 논리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보면은 취준 공감도 그렇고 일경험 때도 그렇고 주님이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마주했던 시점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찍 근데 제가 그거를 오늘 아침에 이 인터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늦게 알아서 이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알게 됐다기보다 초반에 이런 상황을 내가 마주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반도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초반에는 지식을 따지자면은 그 상태로 만약에 이 한 달간의 교육 과정을 일경험 그 과정을 들었다. 그러면은 지식 채우기에서 끝났겠죠. 이 포토 이거구나. 방막 이거구나 해서 끝났겠죠. 그걸 제가 부족함을 거기서 느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길게 준비하면서 나름의 지식을 쌓은 상태로 들어가니까 연결점 저는 이제 시야가 다른 거죠. 그치.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구나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게 됐지. 만약에 이걸 일찍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의 똑같은 결과가
정도까지 안 도달했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치면 진짜 이 유캔나 커넥터 자체가 정말 이 맞는 거네. 점들이 하나씩 찍히면서 연결이 된 거네. 예, 그쵸.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좋네요.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삼성 됐어야 되는데 인적성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했던 거 날 버리고 하반기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마 면접 가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상반기 계속된 탈락. 총 몇 개죠? 상반기 일경험 하기 전까지 치면? 제가 이제 세서 왔거든요. 매 반기마다 몇 개 정도 썼는데 대충 30-40개씩 썼더라고요. 다 한 35개에서 한 43개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더라고요. 진짜 많이 쓰셨네요. 그 정도 쓰고. 실패에 익숙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탈락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나요? 익숙해지긴 해요. 기대를 안 해요. 합격에 기대를 안 해요. 오히려 그래도 한 개 정도 됐잖아요. 네. 제가 딱 합격됐을 때 오히려 좀 거부감? 어색함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또 어떻게 준비해? 약간 이런 느낌? 자소서는 사실 그냥 저 혼자 뭐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면접을 또 이렇게 마주보고 해야 되니까 또 경험이 아무래도 계속 서류에서 탈락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뭐야 합격해버렸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실패를 해버리면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자소서 복부 타고 제출해버리고 복부 타고 제출해버리고 약간 이러듯이 좀 계속 바꿔야 되는데 바꾸거나 변화를 주거나 틈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 뭐 생산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10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좀 마음이 진짜 아팠다. 그러면서도 정말 지금 여기까지 거의 10개월, 저랑 10개월인 거지 취준 기간으로 지금 총 얼마죠? 상반기로 따지면 1년 6개월이고요. 6개월이고. 지금 9월이니까 이거 9월까지 하면은 1년 9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된 어떤 시도와 또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그래도 주인님 굉장히 멘탈이 좀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 원래 세십니까? 멘탈 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 과정에서 원래 그렇게 세진 않은데 네, 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 약간 그 주인님 보면서 약간 온실속 화초처럼 자랐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성격도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성격도. 네, 좀 약간 학교 계속 혼자 다니고 물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좀 거부하고 그래서 동아리도 안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맞아, 쓸 경험 없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엄청 단점이 됐잖아요. 나중에.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의경 때 열심히 또 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좀 변했어요. 좀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뭔가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이제 사람이 또 실패를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는 게 또 어려워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일경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싫어하잖아요. 발표 뭐 누가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줘요. 조별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하세요. 그래서 근데 막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노트에 적어놓고 암기해서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막상 발표할 때쯤 되니까 몸은 여전히 엄청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안 하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 거기서 좀 많이 아는 편이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오히려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약간 실패나 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거 됐다가 나름 내가 좀 그래도 실패했지만 그동안에 했던 게 헛수고는 아니었구나를 좀 비교 대상도 생기고 이러니까 또 막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거 준비한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성격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진짜 연습 많이 했고 사실 QRT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같이 준비했던 제가 준비했던 회사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제 경쟁자들의 풀이 너무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주인님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주인님 실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 준비할 때 어려움 있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움 아니 오히려 크게 어려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 회사가 뭔지 조사를 하고
제품이 뭔지 조사를 하니까 그냥 보였어요. 아, 뭐 물어보겠다. 이거 물어보겠네 하고 한 몇 페이지였지? 다 답변까지 해서 한 8페이지? A4 8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입에 붙게끔 외운다기보다 입에 붙게끔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을 쓸 테니까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회사 말고도 다른 데도 면접 됐었거든요. 그 질문 리스트에서 벗어난 질문 한 번도 없었어요. 그치. 물론 막 규모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라서 한정적이고 막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제품이 되게 다양한 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예상 질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상 질문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계속 답변 수정하고 발전해 나가면 좀 붙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청 대단한데요? 그 발표했을 때 그 강사님이 오늘 이 학생이 제일 잘하지 않았냐고 이런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으니까 이런 즐겁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면접에서 그러니까 재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주눅들잖아요. 또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물론 면접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의 좋은 경험이 생기니까 약간 면접장 가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재밌네. 그리고 뭔가 제가 답변을 했을 때 그 만족스러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고조되는 거죠. 면접 시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준희님의 그러니까 이 긍정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계속 그게 이제 실력으로 좀 발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상반기에 저희가 그 QRT 면접 볼 때는 좀 약간 그때는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고 저도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았겠죠.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말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발표하는 것도 아무리 외워도 좀 입에 붙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답변이 좀 쉽게 나오고 답변이 쉽게 나오는데 또 칭찬도 받고 긍정 경험이 쌓이고 이것도 척척 쌓여가지고 결과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붙은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힘들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 면접 여러 개 봤다고 했잖아요.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떨어진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멘붕이었던 게 상반기 때 그때 여기 QRT였었잖아요. 사실 왜냐면 23년 상반기 했던 것보다 PT도 업그레이드했고 자기소개나 인성도 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저도 뭐 1차는 되겠죠 했죠. 왜냐면 이제 뭐 이미 됐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QRT를 결국 면접을 2번 본 거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뭐가 오히려 없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내뱉는 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조리 있지 않고 되게 러프한 답변들이었겠죠. 해선 안 되는 말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방어적인 면접이 됐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심리도 컸고 없으니까. 주인님의 공백기나 스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도전적인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꽤 많이 준비하긴 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취준이 길어졌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막상 그런 질문은 안 받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요. 사실 사람의 인상이 초반에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 좋은 스택을 쌓아놓으니까 공격을 안 하시려는 그런 기분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아까워서. 오히려 제 약점을 드러내고 그거를 설득함으로써 더 플러스 되게 하려고. 약점을 뭐 어떻게 약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아니었고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답은 아니더라도 현재 산업의 반도체의 그런 트렌드와 이 기업의 생산을 장비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를 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중하고 계신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했더니 면접관분이 어떻게 그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오히려 물어봐서 주변 이제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답변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취준 기간이 길었고 간절했던 만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고 이런 뭐 생각과 시각이 생겼습니다. 일단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취준이
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아 얘가 긴 만큼 정말 준비를 했구나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점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백기가 됐든 공백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백기 동안 고민한 결과물을 그렇죠.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됐다라는 걸 납득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도 공백기 관련된 쇼츠 올렸는데 맨날 물어봐요. 7개월인데 어떡하죠? 9개월인데 어떡하죠? 저는 1년 9개월인데 결국엔 다 똑같죠, 그렇죠? 인성 플러스 산업 직무 이해 아니겠습니까? 야, 주인님이 1년 동안 엄청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또 엄청난 또 이 지진이 있었지만 또 다시 그걸 단단하게 또 네. 채우고 메워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상적입니다. 취준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가만히 있지 말라. 네, 계속 틈을 만들어라. 어떻게든 낮은 경험이라도 좋다. 뭐든 맞아. 시도해 보시라. 이게 제가 재수생 담임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시거든요. 너네의 방법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고집하냐. 바꿔라. 뭔가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0개씩 썼는데 40개 다 탈락하고 그게 1년 9개월 지속되는 동안 어쨌든 계속 뭔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한 달 교육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게 어쨌든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변화를 조그만 거 변화를 줘야 되고 아 이런 거 뭐하러 해 돈만 아깝다 싶은 것들이더라도 하면은 거기서 진짜 뭐 100 중에 1만 얻어와도 그걸 계기로 또 가지를 뻗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어떤 작은 계기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때 어쨌든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변하고 있다. 이 말을 제일 해주고 싶네요.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자공학과 졸업한 이준휘입니다. 지금 17군데 쓰셨나요? 11군데 탈락? 지금이 취업 시즌으로 세 번째니까 그래도 올 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재수생 때는 하루를 끝마치고 와서 진짜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받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긴 일어나세요 다시. 네, 일어나고 있어요. 기운을 좀 차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고 그래서 산업계에 이런 영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하는 게 많아요. 까봐도 이거 안 하는 거 같아. 계속 지금 그 부분만 많이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 관두셨어요? 그게 컸어요. 12월 내로는 결정을 해야 1, 2월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방향성 잡았고 이제 좀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네, 1월달에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하고 뭐 욕을 먹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생각이 많을 텐데 연말 연시를 따뜻하게 보내시고 열심히 자소서 쓰고 계시죠? 네. 아니 자소서에 너무 심취해 있었어. 그냥 가볍게 그냥 멋대로 한번 써볼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감이 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어떻게든 버리기 싫으니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지원 동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랑 빼빠지게 고생하면서 이거 학습해놓고서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레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레인이 정한 필요한 건데 그레인이 정한 과도한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끌기 명령을 수월로 키우셔서 채널의 짧아지에 따라 진단을 하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펑펑해지는 세트해지는 것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테스트에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해야지 했는데도 좀 빨리 대답을 했나봐요. 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되게 면접 예상 질문에 있었나 봐요. 다 전부 질문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항상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을 계속 도전하고 한 해 따라서 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또한 계속 저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특히나 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단지 팔겠습니다. 그것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을 얼마나 오래 지났지 일정 그 교육을 한 달 듣고 그것도 잘안 되고 지금 결국 견딜 수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돼왔는데 이런 변화가 그 파장을 일으킬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준용공감 하면서 뭐 좋았던 거, 뭐 아쉬웠던 거 있습니까? 좋았던 거는 일단 그래도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똑바로 가고 있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취중 공감을 하면은 어쨌든 옴스님이 그래도 이쪽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선택은 저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고민을 상담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회사 생활에 임하는 각오 있습니까? 제가 그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요, 그 서빙 알바 했었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했어요. 당연히 실수만 그냥 하기 싫다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뒤에 두 번째가 이제 주방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때는 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회사 가서 그때 첫 번째 아르바이트처럼 되지 않게 좀 더 노력하고 오늘 하루 부족했던 거는 좀 남아서 복습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왜 시키실까? 이게 무슨 의도 때문에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제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1년 거의 근 1년입니다. 뭐 10월달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11개월 같이 러닝메이트로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유종의 일을 거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주인님이 취업이 끝났다라는 거 이상으로 더 보기 좋은 건 주인님의 이 성장 스토리를 보면 인격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진짜 숨어진 어떤 아우라나 자신감까지도 되게 멋있게 성장하신 것 같아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편집자로서 좋은 관계 이어나가면서 커리어를 나가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단형으로 성장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계단형 성장 아닙니까? 아 저는 절벽형으로 성장한 걸. 아 그러네. 그 계단의 폭이 좀 높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등반 형식으로. 그거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